이번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이 두 품사가 적용되는 비교 표현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닛 23으로 넘어가 보면 형용사의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배웠었던 형용사와 부사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용사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배웠어요. 해석으로 따져보자면 주로 무엇 한, 무엇 할과 같이 니은이나 리을 받침으로 주로 끝나서 무엇 한 명사, 행복한 학생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사는 똑같이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명사 빼고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품사들을 모두 수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명사 빼고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부사가 부사 자신을 꾸밀 수도 있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주로 부사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사는 무엇 하게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둘 다 무언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 자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야? 아니면 명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꾸며주는 자리야? 를 물어보는 의도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기본 개념을 꼭 기억하고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먼저 보면 Sally is a 한 다음에 원래는 girl인데 걸을 꾸며주는 쿨이 있죠. 여기에서 쿨이 형용사로 명사인 걸을 꾸며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her.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서 밑에서 배울 건데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조금 특이하게 원래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데 조금 특이하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she has many friends. 그녀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many처럼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에 속합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형용사의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정적 용법, 두 번째는 서술적 용법. 이름만 들으면 매우 어려워 보이죠? 표현이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표현이 무슨 뜻이었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한정적 용법은 명사나 대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고 했는데 왜 이름이 한정적 용법이냐? 명사의 앞에서 수식하면서 명사의 범위를 한정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을 한번 보면 He is a bright student 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bright라는 형용사가 없다면 그냥 he is a student가 되겠죠. a student라고 하면 학생 신분인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만약에 bright라는 형용사가 와서 student를 꾸며준다면 불특정 모두의 학생 중에서 그 중에서 조금 멍청한 학생 말고 총명한 학생이라고 학생이라는 전체 명사의 범위를 좀 한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형용사가 하기 때문이죠. 영어에서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도 한정시켜준다 라는 표현을 종종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다른 개념에서도. 이제 그러면 한정시켜준다는 거는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서술적 용법은 주격 보어 또는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름이 왜 서술적 용법이냐면 이제 우리가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문장에는 일단 주어와 동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올지 말지는 동사가 전적으로 다 결정을 했죠. 목적어 혹은 보어가 올지는 동사가 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와 그리고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이 나머지 부분을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와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혹시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면 이 전체를 서술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다 라고 하면 서술어의 일부로 쓰였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구나 혹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한번 보면 보어는 크게 두 가지,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다. 주격 보어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었던 이 형식 문장 구조예요. 이 형식 문장 구조는 주어와 동사와 그리고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 문장 구조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O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 를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보면 I was late. 나는 늦었습니다. So I missed the bus. 그래서 저는 버스를 놓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라는 주어, 문장 구성 성분 한번 살펴보면 I는 주어, was는 동사, 그리고 late가 was라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서 누가 늦었냐면 내가 늦었다. 라는 걸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면 The failure made me strong. 여기에서도 한번 문장 구조 보면 실패가 The failure이 주어, made가 동사, 그리고 누구를 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목적어,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이 strong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강한 게 누구일까요? 강한 건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로 쓰인 형용사입니다. 오른쪽 부분 1번도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에 따라서 아주 간혹 가다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명사의 바로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은 못하고 보어 자리에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afraid, alive, alone, ashamed, asleep 이런 형용사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A가 붙은 형용사들이에요. sleep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에 A가 붙었고 lone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에 A가 붙었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 A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주로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거나 그리고 glad, sorry 같은 이런 표현들도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용법, 그러니까 명사 바로 앞에서 꾸며주냐 아니면 보어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형용사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로 late가 있는데 우리가 late 하면 원래 늦은 이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명사 바로 앞에 오면 고인이 된 이런 뜻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돌아가신 분을 얘기할 때 앞에 고를 붙이잖아요. 고 누구 하면 돌아가신 누구라는 표현이듯이 영어에서도 late를 바로 사람 이름 앞에 명사 앞에 써서 수식적 용법으로 쓰면 돌아가신 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resent 원래 현재의라는 뜻도 있고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정적 용법으로 명사를 바로 앞에서 꾸며줄 때에는 현재의라는 뜻인 거고 I'm present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쓰이면 참석한 뜻이다. 그리고 right 하면 right도 마찬가지로 명사 바로 앞에 있으면 오른쪽의 You're right 하면은 보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너가 오라 라는 뜻이라는 거.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은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표현에서는 참석했다는 뜻이구나, 이 문장에서는 현재이라는 뜻이구나 를 앞뒤 맥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용법 때문이구나 정도만 새롭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형용사의 위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용사의 위치는 수식적 용법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적 용법은 보어 자리라고 딱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형용사의 위치를 언급하는 것은 명사를 바로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적, 쌤이 수식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수식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은 같은 표현입니다. 한정적 용법 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의 형용사는 다른 제약이 없는 한 무조건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명사 바로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명사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관사와 명사가 있는 형태라면 이 관사와 명사 사이에, 그리고 소유격 대명사와 명사가 있다면 요 둘 마찬가지로 사이에 형용사가 와서 꾸며주면 됩니다. 요 관사와 형용사는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요 관사나 형용사 같은 게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명사를 바로 앞에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어였겠죠. student라는 표현이 있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싶다면 student 바로 앞에, 그래서 an honest student, an excellent meal 이런 식으로 명사 바로 앞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소유격 형용사가 혹은 소유격 대명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her new dress 명사 바로 앞에서, his good idea 바로 앞에서 꾸며주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생각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문제의 단골로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앞에 명사가 띵이나 받이나 원으로 끝나는 명사다 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뜨거운 물이라고 한다면 물을, 워터를 앞에서 하시라는 형용사가 꾸며주겠죠. 그런데 만약에 뜨거운 무언가 라고 표현한다면 띵이 붙는 명사라면 거꾸로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nything interesting도 마찬가지로 띵이 붙는 명사라면 뒤에서 앞을 꾸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반드시 띵이나 바디나 원이 다른 앞에 무언가랑 결합된 형태의 단어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더 띵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띵, 더 띵은 아니다. 띵처럼 띵이 혼자 쓰였을 때가 아니고 띵이 이렇게 앞에 anything, something, nothing 이런 식으로 무언가랑 결합되어 있는 단어일 때에만 그렇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밑에 설명도 한번 보면 2개 이상의 형용사가 하나의 명사를 수식할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용사는 원래도 수식 거품이기 때문에 한 번에 3개, 4개, 5개, 6개 마구잡이로 올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너무 헷갈려하지 않는 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보면 일단 맨 앞에는 뭔가 관사라던가 지시형용사라던가 인칭대명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먼저 오고 요거는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것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량,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내는 게 있다면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는 성질이 제일 먼저 오고 크기, 신구는 오래된 건지 낡은 건지 뭐 새 건지 이걸 나타내는 거, 색깔, 재료 등이 온 다음에 명사가 온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형용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말이라는 게 듣는 사람이 빠르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한 문장에 담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풀 때만 이 형용사 챕터에서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요 설명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일단 관사나 지시나 인칭하는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숫자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명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요런 순서로 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my two pretty daughters 라고 할 때 my처럼 인칭대명사, 소유격이 오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명사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 이런 순서대로 쓴다는 거죠. 오히려 굳이 이런 규칙 없어도 나의 예쁜 2딸 하면 요 순서대로 쓸 것 같은데 괜히 이걸 규칙화해서 더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부분은 문제에서는 특별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 감을 믿고 어느 정도 영작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넘어가면 수량 형용사가 나옵니다.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표로 항상 정리를 해왔었는데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헷갈린다면 기억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도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 few와 few가 있고 little과 little이 있습니다. 일단 few와 little의 차이, 그러니까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의 차이는 셀 수 있는 걸 꾸며주냐 셀 수 없는 걸 꾸며주냐죠. 그래서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걸 꾸며주는 표현이고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 없는 걸 꾸며주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이제 그러면 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 few와 little과 a few와 a little의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few와 little은 거의 없다 라는 의미였죠. 준부정입니다. 부정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a few와 a little은 조금 있는 긍정의 표현입니다. 조금 있는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이 보기가 나온다면 꾸며주는 명사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로 일단 2개를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뒤 맥락상 긍정의 표현인지 부정의 표현인지를 따라서 둘 중에 알맞은 걸 고르면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문제 풀 때 쌤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너무 헷갈리면 예문을 하나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쌤은 정말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Can you speak English? 라는 표현이 있었고 대답에서 just a little 이라는 B라는 사람이 just a little 이라고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셀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걸까요? 셀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거죠. 셀 수 없는 걸 물어보는 건데 조금 해요 이런 의미로 just a little 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 이 예문 하나로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거죠. 셀 수 없는 게 little 쪽이구나. 그리고 조금 한다. 긍정의 의미가 a little이구나. 하면 little은 할 수 없는 거. few와 a few는 셀 수 없는 거.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있다는 표현이 스펠링 하나라도 더 있는 표현이다. 스펠링이 하나라도 더 많은 게 긍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수량 형용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는 수를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many와 much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lot of, a lot of는 둘 다 가능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볼 일은 많이는 없을 거예요. 거꾸로 a lot of가 쓰인 부분을 알맞은 다른 형용사로 바꿔라 이렇게는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lot of, lot of는 따로 기억을 해두는데 어를 쓸 거면 단수로 lot of를 그리고 lot를 쓸 거면 없이 이 형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a lot of와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표현 plenty of, a number of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문 몇 개만 한번 보면 이 두 개만 볼게요. There were 한 다음에 students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student는 셀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 해석을 보면 거의 없다 이기 때문에 a few가 아닌 few가 쓰였습니다. 만약에 꽤 있었습니다. 몇몇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a few를 썼겠죠. Give me a little time to think about.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거의 주지 마세요 라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주세요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를 붙여서 a little time 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4에는 some과 any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수와 관련된 형용사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some과 any를 보면 약간의 몇몇의라는 뜻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some과 any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some은 긍정문과 그리고 권유의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언가를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에서 이것 좀 먹어볼래요? 이런 식의 권유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I need 한 다음에 긍정문일 때에는 some apples for this recip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any는 부정문 그리고 일반적인 의문문 그리고 조건문이라는 것은 너가 만약에 뭘 한다면 무언가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 can't give you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 hints for the questions 어떠한 힌트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한번 보면 some이 의문문에서 사용될 때 아까도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긍정의 대답을 예상할 때 주로 some을 쓴다. 저 사람이 왠지 yes라고 대답할 것 같으면 some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tea? 라고 했을 때 이제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입장이라서 some을 쓴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딱 봤을 때 친구가 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라도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주로 any를 더 많이 선호해서 Do you have any pen?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수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 책에서도 이 수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코 간단하진 않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기수라는 건 서수랑 주로 비교를 하는데 기수는 1, 2, 3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 1, 2, 3 반면에 서수는 몇 번째인지, 그래서 first로 시작하는 first, second 이렇게 시작되는 표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개수를 나타내며 단수로 사용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단수로 사용된다는 것은 애초에 숫자라는 건 형용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 개라고 해서 이 자체에 s를 붙이지는 않는 거예요. Are you carrying more than 한 다음에 10,000 여기에서는 s를 붙이지 않고, 왜냐면 얘는 형용사 역할이기 때문에 얘가 꾸며주는 달러에 s가 붙는다는 거죠. $10,000 in cash, 현금으로 1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단, 아주 간혹 가다가 숫자 다음에 s 붙는 경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해석에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자체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형태로 쓰였을 때. 그래서 tens 하고 명사가 바로 오지 않고 of 플러스 명사가 나온다는 거는 얘 자체가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개, 무엇무엇에 수십 개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s를 붙인다. 100에 s 붙이면 수백, thousand에 s 붙이면 수천. 이렇게 우리 s가 붙으면 수를 붙여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다시 서수로 넘어가 보면 서수는 주로 몇 번째 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주로 th를 붙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외하고는 주로 th를 붙입니다. 그리고 몇 번째라는 건 많은 것들 중에서 특정하게 무언가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가 5마리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이라고 할 때 번째라는 표현을 쓰면 딱 요 특별한 강아지 한 마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 더와 함께 쓰인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Winter is the fourth season in Kor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배수사가 나오는데 배수사는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분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배 하면 마찬가지로 몇 배인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은 a quarter, 4분의 1배, 그리고 half, 2분의 1배, 그리고 once 하면 그냥 하나, 그리고 twice 하면 2배, 그 이후는 숫자 플러스 times, 그래서 기수 3, 4, 5 times로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that price is 3 times 하고 what we are paying now 하면은 what we are paying now 라는 부분을 3 times가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것의 3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2 times, 3 times, once 이런 표현은 사실 오른쪽 부분 한번 보면은 배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몇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I go swimming 5 times a week 이런 표현에서는 5배가 아니라 5번, 이 기간 동안에 5번, 일주일에 5번 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연도, 날짜, 시간 읽는 거 우리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쓰려고 하면 좀 난감하고 멈칫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말을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는 당연히 우리 알고 있듯이 2개씩 끊어서 읽는다. 그래서 in 1984. 원래 2개씩 끊어 읽는 이유는 전적으로 편하게 읽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2000년 이후는 2000년 자체가 2000이고 여기 0, 이 2100년이 되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는 그냥 1000단위로 읽기도 합니다. 2016이라고 읽으나 2016이라고 읽으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한 방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2000년 이후는 주로 2016 이렇게 읽으면 되고, 두 번째로 날짜를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월을 먼저 읽고 일을 읽거나 일을 얘기하고 월을 얘기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월을 먼저 읽을 때는 October 하고 일은 기수 혹은 서수 둘 다 가능. 그래서 October 11 혹은 October the 혹은 the 없이 11th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을 먼저 읽는다 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인데 더와 그리고 항상 서수로 the 11th 하고 of까지 붙여서 10월의 11번째 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The 11th of October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을 표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일단 첫 번째로 읽을 수 있죠. 4:30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도 시간 표현 뭐 30분 단위, 15분 단위 얘기할 때는 4시 반 4시 30분이라고 안 하고 4시 반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ave past가 들어가면은 뭐뭐 이후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for 4시가 된지 4시가 지난지 have 반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0시 15분 같은 경우에는 15분 단위는 60분 중에 15분은 쿼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 quarter past 혹은 after 10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책에서는 to를 쓰는 표현도 배웠는데 to 혹은 before는 뭐뭐가 몇 시가 되기 몇 분 전이라는 표현이라서 만약에 to나 before를 쓴다면 이제 5시가 되기 30분 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5시가 되기 30분 전. 그래서 have to 5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제 더 쓰기 좋냐면 딱 정각이 되기 몇 분 전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5분이에요. 쌤이 숫자도 반대로 쓰게 되는데 9시 55분이에요. 그럼 우리 9시 55분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10시 되기 5분 전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럴 때는 5 to 1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10시가 되려면 5분이 남았어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책에서는 to를 쓰는 표현, before를 쓰는 표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는 볼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수일기. 분수일기는 우리 한국식이랑 반대였죠. 한국에서는 3분의 1이다 하면 요거 먼저 읽고 3분의 1 이렇게 읽었는데 영어에서는 위에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모를 읽죠. 그리고 첫 번째 읽을 때는 기수로,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분자가 2 이상일 때에는 분자가 2 이상인데 s는 분모에 붙여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읽는데 기수서수를 읽으니까 1/3 이렇게 읽는데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5 한 다음에 분자가 3이에요. 2 이상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분모에 s를 붙여서 5th 그리고 이렇게 3과 4분의 7 거꾸로 읽었죠. 또 3과 7분의 4 같은 경우에는 3 and 하고 분수를 읽어주면 됩니다. 4, 7th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린 이제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서 부사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의 기본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했었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뺀 나머지를 수식해 준다고 했죠. 그 나머지가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제주 아일랜드 is beautiful인데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매우라는 really라는 표현이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really는 부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play sports well. 나는 play, 스포츠를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 well이라는 건 경기를 잘해요 라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인데 요 well을 꽤 잘해요 라고 quite가 또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사는 이제 명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사의 형태를 한번 보면 생긴 걸 보는 거예요. 생긴 거. 첫 번째, 형용사에 ly를 붙으면 부사가 되는 표현들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slow에 ly 붙어서 slowly, careful에 ly 붙어서 carefully, happy, happily 이런 식으로 형용사 원래 형태에 ly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 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ly에 붙는다고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원래 형태가 명사예요. 명사인데 ly가 붙었다 라고 하면 뭐가 되죠?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friend는 명사죠. 명사에 ly 붙으면 friendly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kind에 ly 붙으면 kind는 친절한 이라는 형용사인데 ly가 붙었기 때문에 kindly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ly 붙었다고 부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ly 붙기 전에 형태가 형용사였는지 명사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뜻을 혼동하기 쉬운 부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에서는 많이 접해본 적이 없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영어 시험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ly 붙으면 부사가 된다 라고 방금 전에 배웠는데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요 ly가 붙기 전 요 표현이 형용사이자 부사 역할까지 할 수 있고 여기에서 ly를 붙이면 부사이긴 하지만 아예 다른 뜻의 부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late는 형용사로 늦은 이라는 뜻이 있고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부사로는 늦게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죠. late가 혼자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다 하고 ly가 붙은 형태가 되면은 늦게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의미로 최근에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late에 ly가 붙었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late까지는 스펠링이 겹치는데 새로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high도 마찬가지로 high가 형용사로 높은 이라는 뜻도 쓸 수 있고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부사로 높이, 높게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ly가 붙으면 우연히 ly가 붙었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매우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hard도 마찬가지로 hard 자체가 형용사이면서 형용사 뭐 단단한 이런 뜻도 있고 고된, 힘든 이런 뜻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사의 뜻도 있어서 열심히, 힘들게 이렇게도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ly가 붙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 뭐뭐가 아닌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near도 마찬가지 형용사로 가까운 이라고도 쓰일 수 있고 부사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가까이, 가깝게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ly가 붙어서 nearly 라고 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거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따로 기억을 잘 해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방심하고 ly 붙은 게 뭐 높게 라는 부사 형태라고 착각을 해서 문제에서 틀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형용사와 부사가 생긴 게 같은 그런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late 아까도 나왔듯이 늦은, 늦게, low도 낮은도 되고 부사 형태인 낮게도 된대요. fast도 빠른, 그리고 부사로 빠르게도 된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굳이 헷갈려서 ly 하나 더, 한 번 더 붙이지 않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last도 최후의 라는 형용사도 되고 마지막으로 라는 부사도 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부사의 위치가 나오는데 부사의 위치는 정말 다양해요. 형용사는 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부사는 워낙 꾸며주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뭘 꾸며주냐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에 따라서 좀 예외적인 위치에 위치하는 그런 부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걸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문제 한번 풀면서 한 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 그러니까 한 단어를 콕 집어서 수식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 수식할 말 바로 앞에 쓰면 된다. So this room is very cozy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두 번째, 동사를 수식할 때에는 주로 동사를 포함한 의미 단위 D라고 나와 있어요. 동사를 포함한 의미 단위 D. 얘는 뭐냐? 의미 단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동사 플러스 만약에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게 있다면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걸 다 써주고 요 전체를 의미 단위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ant to speak English 라고 하는데 speak를 꾸며주는 거예요. fluently는 말을 하는데 유창하게 하고 싶어 라고 꾸며주는 건데 speak라는 요 동사는 의미 단위가 목적어까지 있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speak English 다음에 이렇게 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에는 맨 앞에 오거나 혹은 문장 맨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Surely we were right. 우리는 옳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하다 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뭐 동사를 꾸며준다는 기보다 혹은 여기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준다기보다 우리가 옳았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 라고 표현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장 맨 앞에 혹은 맨 뒤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사가 중복하였을 때에는 여기에서 부사 표현은 주로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주로 본 적이 없지만 언제인지, 어디인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전치사구도 다 부사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에는 장소, 방법, 시간의 순서대로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쌤이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울 때에는 영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장방시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장방시, 장소, 방법, 시간으로 외우라고. 그래서 we want to come here again sometime 이런 식으로 here이라는 부사, again이라는 부사, sometime이라는 부사가 세 개가 한꺼번에 올 때에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장소 먼저 장 그리고 어떻게 올 건지 다시 오고 싶다 언제 올 건지 시간 이렇게 장방시 순서대로 쓰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동사 표현. 구동사 표현은 우리가 앞 챕터에서 수동태 할 때도 했었던 표현이긴 합니다. 구동사 표현이라는 거는 두 혹은 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 역할 하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수동태 공부할 때에도 강조를 했었지만 이 구동사 표현은 절대로 이 두 개를 혹은 세 개를 떼어놓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turn과 on을 떼어놓으면 turn 혼자 쓰이면 돌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붙여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동사, 구동사를 쪼개서 얘기하자면 이 구동사에서 쓰이는 이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주로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요소를 부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딱 이 부사 부분에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굳이 쪼개서 기억하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냥 이게 하나의 동사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turn on이라는 이 동사에 다음에 목적어가 올 텐데 이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동사와 부사 혹은 전치사라고 얘기하는 것
그 사이에 대명사가 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라 불이라는 명사다 라고 하면 turn on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n 또 된다는 거죠. turn on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on light 둘 다 가능. 단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그러니까 the light 대신에 it을 쓴다면 turn on it turn it on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 거는 안 되고 왜냐? 대명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turn과 on 사이에 대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것만 가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년이 많이 올라가면 또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 돼서 문제에 덜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나온다면 꼭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부사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26에는 빈도부사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는 우리가 자주 했었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고 기억이 나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100%일 때 always부터 절대로 하지 않는다를 나타내는 never까지 있죠.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나 rarely나 seldom은 거의 하지 않는다, 드물게 한다, 그리고 never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빈도부사는 위치를 기억하면 되는데 위치는 조동사와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온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죠.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I could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 hardly breathe 나는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My mom is 비동사 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usually at home after 7 7시 이후에는 보통 집에 계신다. I often see 이번에는 비동사나 조동사가 없고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I often see her in the garden 이렇게 쓸 수 있다. 오른쪽도 한번 살펴보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올 때에는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는 위치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never를 얘기하는데 never과 같은 표현이 이제 never은 빈도부사이면서도 부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 맨 앞에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순서가 바뀌어서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는 형태가 됩니다. 요 동사가 먼저 오는 방법은 의문문일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문처럼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가요. 여기에선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did.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형태인데 이건 문제에서 직접 써라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독해 문제집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주의해야 할 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문제에서 very랑 much 중에 어떤 게 맞는 부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very랑 much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꾸며주는 요소가 달라요. very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수식한다고 했고 much는 비교급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much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가 ER이 붙거나
more이 붙는 형태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뭐뭐한, 훨씬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면 The restaurant is very popular. 이 문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very랑 much 중에 알맞은 거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된다면 뒷부분의 형태를 보고 형태가 원급이니까 more이나 er 붙는 거 아니죠? 그러면 very를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she is 한 다음에 요 자리를 물어볼 텐데 뒤에 보니까 er이 있어요. younger than me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uch를 골라야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ago나 before 이 부분은 시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제도 표현이 돼 있죠. ago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 뭐라고 했냐면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시제 배울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점이라는 거는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일 전에, 5시간 전에 라고 딱 요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 시제를 쓴다. 그래서 We first met 17 years ago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시간 표현과 시제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before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현재를 기준으로 딱 콕 집어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더 과거였던 이 시점 언젠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제는 완료 시제랑 세트입니다. 그래서 have you taken,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가 쓰이고 before이 쓰였죠. 이렇게 시간 표현과 시제는 항상 세트가 되기 때문에 짝지어서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already와 yet이 나오는데 already는 긍정문에 쓰이고 이미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yet은 부정문에 쓰이고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e is already married 하면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이라고 쓰일 때에는 부정문으로 I haven't decided yet what to do 이런 식으로 yet이라는 표현이 부정문과 함께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에는 둘 다 벌써라는 뜻이에요. Is it lunchtime already? 벌써 점심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Have you met her yet? 라고 하면 벌써 그녀를 만났어? 라고 의문문에서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보면 still은 아직 여전히 라는 뜻으로 다 쓰일 수 있어요. 긍정문에도 쓰일 수 있고 의문문에도 쓰일 수 있고 부정문에도 다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is still beautiful 한 다음에 despite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illness 병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답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니까 still과 yet을 비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이라는 뜻이 같기 때문에 차이점을 한번 보면 still은 어떤 일이 계속되어서 그러니까 쭉 계속되고 있는 상태 어떤 일이 계속되어서 여전히 그렇다는 상태인 거고 yet은 어떠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게 안 끝났어? 이런 의미의 부정문에서는 still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일어났어? 이런 표현일 때에는 yet을 쓴다는 것 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